목소리 들리죠? 네, 어, 내가 오늘 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좀 따로 찾아본 거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후디니 매뉴얼에서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솔직히 어트리뷰트가 뭔지 이렇게 관성적으로 쓰기는 했어도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한, 뭘 설명해야 될지 좀.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 어트리뷰트에도 보면,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쉐어 엔타이어 컨트리 보이죠? 여기 아직 안 보면 보여요. 지금 보일 거예요. 기다려봐요. 보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 정도로 설명이 돼 있네. 여기 보면 네임드 밸류라고 하는데, 솔직히 네임드 밸류가 네임드 밸류?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는 네임드 밸류인데, vertex나 아니면 포인트나 프리미티브 또는 오브젝트에 저장되는 네임드 밸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오브젝트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디테일을 의미하는 거고, 디테일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일 테고, 때로는 이제 포인트 컬러나 또는 포지션 위치 정보나 아니면 UV 좌표계나 하고 웨이트 값 또는 노말이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포인트, 아무튼 그런 종류가 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지오메트리 컴포넌트에 보면 포인트는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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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이제 쿼드가 되는데, 이게 가장 후디니의 기본적인 수업 첫 번째 시간인가 포인트하고 트라이앵글하고 그러니까 폴리건 설명하면서 아마 설명을 했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는 말하자면 가장 간단한 스퀘어 포인트로 치자면 0, 1, 2, 0, 1, 2, 3, 이게 포인트 넘버라면 이게 포인트 넘버고, 프리미티브는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거고, 볼틱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존재하는 거고, 포인트는 네 개 존재하고, 프리미티브는 하나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오메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물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내가 매뉴얼 보고 쫓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평상시에 시간 내서 읽어보면 되고,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너잉인데, 지금 도대체 어트리뷰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잘 읽어보고 이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후디니를 실행사, 나는 현재 지금 25.4.10 이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지. 최근에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암튼 후디니는 이제 곧 실행이 될 거고, 그래서 항상 이 그림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되고, 방금 내가 지금 디스플레이 한 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어트리뷰트고, 뭐 이건 또 여기 using attribute라고 돼 있네. using attribute에 보면 이게 using attribute
이거 어트리뷰트에다 보니까 글로벌 버서스 해가지고 워크 아이템 어트리뷰트 뭐 이런 것도 돼 있는데 되게 복잡해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이건 뭐 지금 특별하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걸 볼까?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transfer vertex point primitive and detail attribute between two model. 이 모델이라는 거는 지오메트리를 의미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트랜스퍼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뭐 조작하고 뭐 그런 걸 할 텐데 어트리뷰트 자체가 왜 존재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 앞 시간에 내가 포인트를 가지고 렌더링 했었는데 그 렌더링 할 때 포인트에 있는 P 스케일, 포인트 스케일을 이용해서 렌더러가 그 포인트의 스케일을 인지해 가지고 렌더링 한다고 내가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포인트의 스케일만 가지고 렌더링 했지만 또 포인트의 컬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설명했던 이유는 이제 그 어트리뷰트가 렌더링 할 때 어트리뷰트 값을 이용해서 렌더링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오메트리 하나 지오메트리 이미 하나 만들었고 여기 내가 그리드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grid 그리드 화면에 이렇게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드를 만들어서 얘를 오브젝트 레벨에서 ENB 라이트를 하나 불러서 ENB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 팸 씬뷰 오른쪽 위에 여기 뉴 카메라에서 카메라 세로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 새로운 탭을 만트라 렌더링에서 렌더 뷰 탭을 하나 만들고 렌더링을 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만들어지면서 렌더링이 되는데 얘를 그대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그냥 스퀘어 그리드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ENB 라이트에 만약에 색깔을 바꾸면 뭐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는 이제 조명 색깔이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이 그리드 이 지오메트리 원에서 내가 만약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를 노드를 통해서 만약에 디퓨즈 컬러라는 어트리뷰트에 여기다가 클래스는 포인트 클래스고 여기 보면 왜 오케이 사이즈가 이제 3개여야 되니까 자 CD 3 1 0 0 하니까 레드 컬러가 이렇게 렌더링 됐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1로 하면 그린이 되는 거고 0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렌더러한테 내가 만약에 CD라는 어트리뷰트를 트랜스퍼 해주면 이 지오메트리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인트 어트리뷰트의 이 CD 값이죠. 컬러 디퓨즈 컬러라고 부르거든요. CD 이걸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렌더링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에다가 이제 0이라는 그룹을 딱 집어넣으면 이 0번 그룹 여기 보면 얘가 0번 포인트거든요. 0번 그룹에다가만 저걸 주다 보고 만약에 10번 그룹 30번 그룹에 한다면 0번하고 30번 그룹에 이렇게 렌더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따져보면 이 0이라는 포인트가 영향을 받는 게 이 그리드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주변에 있는 포인트까지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도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렌더링 할 때 후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하고 CD는 뭐 이거라고 내가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 CD는 이렇게 이 과정을 이 attribute create라는 이제 노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약간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기 보면 CD는 이 attribute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밑에 여기 size 3는 여기 보면 클래스는 포인트 run over라고 내가 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건 포인트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 타입은 플로트. 이 플로트가 플로트 타입인데 이 하나하나가 플로트란 뜻이에요. 하나하나가 이런 뜻이죠. 이게 0 코딩에서 1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는 같은 수가 아니거든요. 1은 정수를 의미하고 1.0은 부동소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동소 여기 보면 건 플로트 이게 부동소 숫자인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에서는 이렇게 해줘. 여기다가 F를 붙여줘가지고 1.0 플로트라고. 언리얼 엔진은 변수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그 어트리뷰트를 정의하는데 물론 이제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또 만들 수도 있죠. 여기다가 어트리뷰트 크레이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푸라는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놔둘게요. 푸는 보통 영어권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푸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 푸는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신 푸라는 게 이게 저장이 되죠. 그죠? 푸라는 게 그러니까 스토리지 이 포인트에다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 볼 때 인스펙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보면 이 푸가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내가 푸를 특정한 값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푸를 렌더러가 인식할 수 있게 한번 뭐 의미 있는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푸 값에다가 이건 내가 이제 포인트 랭글을 이용해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at프라는 어트리뷰트를 fi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fit 해가지고 푸가 fit이 아니라 이거를 이 포인트 개수가 이게 포인트 개수가 100개죠. 그러면 fit 해가지고 at pt 포인트 넘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부터 99까지 해서 0, 1 이렇게 만약에 익스프레션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쭉 변하죠. 이렇게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푸에 굳이 이렇게 색깔이 변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이걸 왜 저렇게 색깔이 나온지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대신 이 푸가 0번부터 99까지 이런 식으로 0부터 99까지 0. 그러니까 말하자면 99까지 값이 0부터 1까지 파일 변이로 이렇게 적용이 됐거든요. 얘는 렌더링 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렌더러가 굳이 인식을 안 하니까 이 푸라는 밸류는 근데 얘가 푸라는 밸류가 인식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트리얼 네트워크에서 매트리얼을 하나
매트리얼 블루를 그냥 풀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쉐이더 네트워크인데, 여기다가 내가 바인드라는 노드를 써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썼던 이제 풀하는 어트리뷰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인드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똑같이 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푸가 들어와서 이게 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 아웃풋 드라이버에서 이 렌더러에서 extra image plane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여기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푸라는 애를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주면 렌더링 할 때 이 푸라는 게 가만 있어봐. x variable 어? 왜 안 되지? 오케이. 채널 네임 푸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내가 쉐이더 어사인을 안 했어요. 쉐이더 방금 전에 만든 여기 넷에 있는 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에 봤던 이 밸류가 렌더러에 지금 이 푸라는 채널로, 원래 컬러 채널은 따로 이렇게 채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컬러 채널이 왜 여기 보면 지금 컬러는 전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컬러는 렌더링이 안 되는데, 대신 이제 푸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푸 채널만 이렇게 렌더러에다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게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푸라는 걸로 만들어서 그걸 렌더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렌더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CD라는 거는 이제 후디니가 인지하고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후디니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냥 컬러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 렌더링이 됐는데, 이 푸라는 거는 쉐이더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채널을 만들어서 렌더를 해준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어트리뷰트를 렌더러해서 컬러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채널이라도, 보통 우리가 A, B라고 부르는 모든 채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푸라는 이 채널은 특별하게 내가 푸라고 이름을 줬지만, 이제 팀 내에서 이 채널은 특정한 이름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 뭐 마스크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푸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여기 @푸, 이게 얘는 이제 위에 보면 bex expressio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bex expression. 여기 보면 bex press bex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후디니 공부하다 보면 이 bex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벡터 익스프레션 랭귀지의 약자예요. 벡터 익스프레션 랭귀지. 그래서 벡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벡터 CD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면 여기에 아무런 at이라는 게 안 붙잖아요. 근데 여기다 앞에다 at을 붙이면 무슨 의미냐면 각각의 포인트라는 의미예요. 각각의 포인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만약에 런오버가 포인트면 이게 포인트 클래스니까 포인트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벡터 익스프레션에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벡터 내가 이름을 그냥 풀을 4개짜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4개짜리를 만들었으면 얘도 내가 레드 컬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컬러니까. 그러면 벡터 푸는 1이라고 했을 때 이 푸라는 어트리뷰트에 제 데이터가 레드 컬러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에는 아무런 포인트는 아무런 영향이 안 미치잖아요. 그죠? 아무런? 근데 이거는 이미 이 코드 안에서 변수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푸가 이 푸라는 at 푸라고 하는 순간에 얘는 포인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t 해가지고 템프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만 color red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앞에다 at를 했어. at.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벡터가 F555니까 이거를 F555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C red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앞에다 내가 벡터라고 이걸 붙이고 그러면 C red green blue 해가지고 벡터 100가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면 if라는 거는 여기 변수가 이미 여기 저장이 세팅이 돼 있어서 있고 그걸 만약에 v at 앞에 b를 붙이는 거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 아까 함수 정의했던 이 벡터 할 때 이 b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b 품으면 이거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벡터 타입이라는 뜻이고 이게 f 품으면 float 타입 플로트 타입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플로트 타입이고 디폴트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푸는 메모리상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유저가 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거를 변환을 하려면 이 v 앞에 v at c red라고 하고 거기다가 풀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비로소 여기 이렇게 보인다고요. 데이터가. 그죠? 이렇게 정의했던 게 인디비주얼한 포인트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앞에다가 이 CD에다가 여기 컬러를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레드 그럼 블루로 넣었는데 이거 바이패스하고 여기서 이 컬러가 약간 뭐 디셉션이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색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왜? C 레드라는 거는 후디니가 인식하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L을 C 레드라고 안 하고 CD라고 디퓨즈 컬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색이 바뀌죠. 이렇게. 왜? if라는 게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니까 CD red, CD green, CD blue에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포인트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 값이.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 여기서 이렇게 정의했던 게 좀 약간 이해가 돼요? 어트리뷰트가 뭔지 알겠죠 이제.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이 어트리뷰트는 포인트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포인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기에 포인트 그룹이 의미하는 게 포인트 넘버 숫자인데 0번 포인트만 하면 이 빨간색 이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이게 0번 포인트잖아요. 이게 숫자 보이죠, 여기. 0번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 0번 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0번 포인트에만 1이 입력이 되죠. 그죠? 근데 0번 포인트에다가 내가 이 값을 대입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111이 대입이 되죠. 내가 0번 포인트만 했는데 디폴트는 흰색이잖아. 이 앞 시간에 그거 물어봤잖아요. 디폴트 밸류가 뭐냐고. 그 디폴트 밸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이트 흰색. 내가 0번 포인트에만 100을 100 이 레드 컬러를 넣었는데 1번부터 나머지 포인트들은 그냥 1이 입력이 된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면 나머지 애도 무슨 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그냥 입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로직상 데이터가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모든 포인트에 똑같은 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잡아놓는다 그런 뜻이라고 내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 어트리뷰트에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봐요. 저 그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에서요. 네. 타입을 벡터로 바꾸는 거랑 사이즈를 3으로 바꾸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요. 오, 좋은 질문이네. 여기 보면 이 벡터라는 그러니까 뭔가 벡터라는 변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풀하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벡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플로트 x는 1.0 플로트 y는 0 플로트 z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벡터 cd는 set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x, y, g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벡터 cd에다가 이 x, y, z가 독립적으로 플로트라는 값인데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벡터 해가지고 cd에다가 벡터 cd 값에다가 방금 전에 했듯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만들 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타입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경우에는 미리 이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콤포넌트를 플로트인 세 개의 콤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벡터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에서 이거를 타입을 아예 벡터라고 해도 되고 벡터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플로트라고 하면 이 플로트가 1이면 이 애만 유효한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애 켜면 이게 나오죠? cd 애 하나만 유효한 거지. 하나만 뜨죠? 2를 하면 두 개가 뜨고 세 개를 했을 때 이제 xyz가 뜨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벡터라는 데이터 타입이 벡터 2라는 것도 있어요. 벡터 4라는 것도 있고. 벡터 4 그러니까 말하자면 벡터 4 이미지 뭐 해가지고 얘가 컴포넌트가 4개인 것도 있어. 왜 4개인 게 왜 있어요? Red, Green, Blue, Alpha. 벡터 2도 있어. 벡터 2도 있어. 뭐? UV. UV는 데이터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UV 해가지고 0, 0 이렇게 이런 타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뭘 의미하냐면 벡터 3를 의미해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3개 컴포넌트. 그래서 얘 아무것도 안 쓰면 얘는 무조건 이거 안 썼잖아요. 컬러 같은 RGB, XYZ, 포지션 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트리뷰트를 만들 때 굳이 3이 아니라 2인 경우도 있다는 거지. 또 굳이 3이 아니라 이거 벡터를 타입에서 벡터를 해버리면 벡터는 최대 4개까지 벡터 4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1, 2, 3, 4 4개. 근데 인테저로 하면 벡터 2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벡터 2짜리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후디니 매뉴얼에서 벡터 2를 한번 찾아볼게요. 벡터 2. 후다 벡터 2는 setBack 펑션에 있나? 오케이, 여기 있네. setBack 펑션에 보면 아까 내가 썼던 게 얘거든요. 이 set 이거예요. set 벡터 펑션을 이용했는데 여기 보면 벡터 2 set plot 벡터 1 2 벡터 1이 아니에요. value 1 value 2 해서 벡터 2는 set 값이 2개가 필요하고 벡터는 여기다 3 안 붙였죠. 아까 벡터는 그냥 벡터 3랑 같다고. 그래서 값이 3개가 들어가고 벡터 4 1 2 3 4 레드, 그린, 블루, 알파. 보통 이야기는 RGBA. 그죠?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여기 있는 거지. 이제 매트릭스는 약간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보면 저것 때문에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플로트 1, 2, 3, 4라는 게. 이해가 되죠? 자, 또 다른 질문. 그냥 이게 음흠. 일반 랭글 쓰는 거와 포인트 랭글을 따로 쓰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랭글이 있어요? 어디에? 어트리뷰트 랭글 여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어트리뷰트 랭글인데 포인트 랭글이라고 되어 있고 어트리뷰트 랭글을 가져와도 똑같이 어트리뷰트 랭글이고 얘는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썼는데 포인트 랭글을 썼는데 포인트 랭글을 쓰는 게 더 그거 하잖아요. 뭐랄까 똑같아요. 툴은 어트리뷰트 랭글 똑같은데 이름만 약간 달라요. 그 지금 이거 무슨 차이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네. 차이가 없고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툴이에요. 똑같잖아. 포인트 어트리뷰트 랭글 얘도 어트리뷰트 랭글 똑같은 건데 이름만 약간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포인트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인트 랭글을 한 거고 어트리뷰트 랭글은 포인트 랭글이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요.
이제 질문이 없으면 이제 벌틱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얘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갖고 얘를 매트리얼 프랙처링을 할 건데, 리지드 바디 매트리얼 프랙처라는 툴을 써서 내가 이거 프랙처링을 할 거예요. 리지드 바디 매트리얼 프랙처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디드 뷰로 해서 내가 약간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갤 건데, 내가 왜 얘를 쪼갰냐면 이 스피어가 렌더링 할 때 원처럼 보이는 거는 내가 약간 카메라에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렌더링을 다시 할게. 아웃 필요 없고, 이제 방금 전에 GO2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피어가 렌더링 되겠죠. 스피어인데 여기다가 프린서플드 쉐이더 해서, 프린서플드 쉐이더라는 거는 이제 PBR 쉐이더, 피지컬리 베이스드 쉐이더라고 하는데, 그냥 스탠다드 디폴트 쉐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스피어, 얘를 방금 전에 내가 만들었던 이제 스탠다드 디폴트 쉐이더를 딱 렌더링 할 건데, 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실제 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이트 키라이, 그러니까 에어리얼 라이트 같은 걸 하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질 거예요. 입체감이 느껴지는데 내가 얘를 오케이, 좀 더 입체감이 너무, 내가 약간 좀 밝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약간 쪼개 볼게요. 쪼갰어요. 쪼갰고, 이걸 만약에 이 익스플로디드 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를 0으로 했을 때 보면, 내가 0으로 하면 조각을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럼 보이죠. 왜냐면 노말을 얘네들이 공유하기 때문에요. 노말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스피어를, 플래그를 여기다 두고 렌더링 보면 매끈하죠. 그러면 이 익스플로디드를 보고 해도 거의 똑같다고요. 왜? 약간 좀 약간 흔들리긴 한데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떤에도, 그러니까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오브젝트의 노말을 보면, 여기 있죠? 노말이란 말이에요. 이 익스플로디드 뷰를 봐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약간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볼게요. 이런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각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각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렌더링 했을 때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조각이 따라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렇게
쪼개졌음에도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조각을 냈어. 조각을 내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오브젝트에 노말을 약간 다시 계산해 볼게요. 노말이나 노드를 해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새로 노말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각 보이죠, 이거. 이걸 쪼개지 않으면 매끈하게 보이는데 쪼개버리면 이 노말 이 틈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평평하게 안 보인다고.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노말이 다 꼬였다고.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노말을 다시 계산해 버려서 노말이 꼬였는데, 말하자면 여기 보이죠? 이 꼬였잖아. 각도가 생겼잖아. 저게 쉐이딩 할 때 저 간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없애면 일직선이지. 퍼펜디큘러라고 하나? 수직. 얘 스피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노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노말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이 데이터가. 이게 쪼개져도. 그러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을 때 평평하게 보인다고.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의 이 볼텍스에 있는 이 노말이라고. 볼텍스의 노말이 저장될 때 포인트가 쪼개져 있더라도 애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로 인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볼텍스에다가 노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뭐 폭발을 시켜야 돼. 뭐 어떤 벽을 폭발시켜야 돼. 근데 쪼개버리면 노말이 이상해. 10중 8구 그거는 노말을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벌텍스 어트리뷰트에 노말 같은 걸 저장해놔서 포인트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오직 하나의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벌텍스는 이면의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면이 쪼개지면 이런 식으로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쪼개지잖아, 이렇게. 에이씨.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포인트는 노말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밖에 노말 인포메이션을 못 가지고 있다고. 근데 벌텍스는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노말을 만들고 애도 노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이는 거지. 이 노말도 이 방향으로, 이 노말도 이 방향으로. 대신 포인트의 접점은 자동으로 노말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든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만 되지,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건 어렵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이런 식으로 볼텍스에 저장하기도 한다. 그거는 그거를 응용한 애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쪼개졌을 때 노말이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폭파할 때 조각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더라도 틈새가 안 보이고 매끄럽게 렌더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트리뷰트가. 그러면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내가, 그러니까 벌텍스 어트리뷰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티브는 그냥 포인트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디테일 어트리뷰트가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 디테일 어트리뷰트를 설명하자면 이 디테일은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보면 이 프리미티브하고 포인트는 그냥
현 시점에서 프리미티브에 이제 어트리뷰트를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디테일이 약간 좀 그래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내가 디테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돼지 머리가 뭐지? 피그 헤드가 있어요. 돼지 머리가 있고 이 돼지 머리에 있던 쉐이드 없애고 디테일은 하드. 이지 미디엄 하드? 디피컬티 무슨 뭔 의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다가 measure라는 노드를 써가지고 measure를 써서 이 measure 데이터를 이제 포인트에다가 할 텐데 얘는 이제 measure를 에어리어라고 돼 있죠.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커버처. 이 커버처라는 데이터를 뭔가 계산을 하면 이 커버처라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컬러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지. 공면의 경사도에 따라서 이 색깔을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뭐야? 공면의 경사가 되게 큰 거. 얘는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커버처의 값은 지금 프리미티브에 이런 식으로 커버처 이거 저장이 돼요. 이렇게 커버처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에서 커버처를 딱 누르면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트리뷰트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방금 전에 지금 있는 이 프리미티브 클래스 중에서 이 커버처라는 어트리뷰트 외에 프리미티브 클래스의 커버처라는 이름의 프리미티브 클래스에 얘를 디테일 클래스로 내가 프로모션 할 거야. 그러면 디테일에 보면 커버처에 이 값이 이렇게 되죠. 나오지? 근데 이걸 왜 이 의미가 뭐냐면 프로모션 메소드에 보면 이제 에버리지가 되어 있는데 평균 값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맥시멈 값 3.7 얼마가 맥시멈이었죠. 여기 프리미티브에서 3.70476 얘가 맥시멈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맥스 값을 이 디테일한 값의 맥스 값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커버처라는 애가 생기고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새로운 이름을 CURBA 커버처 max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면 여기 커버처 max 이 공률의 가장 큰 값이라는 게 딱 생기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오리지널 이거고 여기에 딜리트 오리지널 하면 안 되겠지. 지워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커버처 이제 얘를 미니멈 값 최소값 하면 이 커버처의 맥시멈 값 미니멈 값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만 만들 수 있지. 오브젝트 레벨에 이게 디테일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말할까 데이터가 아까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인포메이션 뷰에 보면 디테일 어트리뷰트라는 게 딱 생기고 커버처 맥스, 커버처 미니멈 최소값 최대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커버처가 뭐라 했어? 공률이라 그랬죠. 공률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 이 기준을 알면 그 값을 이용해서 내가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앞전에 설명을 안 했던 이 어트리뷰트의 클래스에 보면 내가 포인트 볼텍스 프리미티브 디테일이라는 거, 그 중에 이 디테일이 바로 이거예요. 디테일.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디테일이라는 이 어트리뷰트는 이 오브젝트에 저장한다고. 모델에.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상위 개념, 그 덩어리,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내가 이제 데이터 컨테이너 개념 설명할 때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포인트 뭐 프리미티브 얘네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넙스가 되든 뭐 폴리곤이 되든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레벨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트리뷰트. 저장된다고 생각한다는 개념보다는 저장이 되고 이 그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내는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라는 게 컴퓨터 메모리상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놨는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했는지를 모르면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장하고 빼오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그 규칙, 즉 프로토콜이 되는 거지. 어트리뷰트라는 게. 설명이 돼요? 이해가 돼? 야,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봐요. 이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네. 포인트랑 버텍스랑 프리미티브는 각각 언제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대략 감이 오는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런 전체 데이터 통계나 루프 연산 이런 거에만 조금 사용이 되는 건가요? 포이치 루프 써봤어요? 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여기 보면 이 조각들 보이죠? 여기 네. 각각의 조각들이 있는데 얘를 포이치 커넥티드 피스라는 노드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는 커넥티비티 노드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보면 여기 피스에 보면 클래스라는 걸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생기는데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가 이 클래스가 같으면 그 오브젝트가 다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블라스트라는 노드를 써가지고 클래스가 0이 아닌 애들은 다 지워하면 애 빼고 다 지워지는 거죠. 에이, 이게 아니구나. 클래스가 0인 내가 잘못했네. add class 네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하자면 이 그룹을 보면 이 네임이 얘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보면 이 클래스가 다 똑같다고. 여기 보면 0.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를 내가 이터레이션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걸. 이터레이션을 하면 현재 머지가 25니까 25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여기 보면 얘는 각각 인디비주얼한 인터레이션을 액세스를 하면 이게 하나의 조각이란 뜻이에요. 이 조각 보이죠? 이게 조각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각각의 조각의 크기를 내가 크기에 따라서 조각의 크기가 크면 색깔을 좀 어둡게 하고 빨간색으로 하고 조각이 작으면 블루 컬러로 이거를 구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피어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그러면 이 조각의 사이즈에 맞는 이 스피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스피어가 결국 이 스피어인데 이걸 메쉬로 안 하고 그냥 넙스, 프리미티브로 하면 이 사이즈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 프리미티브는 measure를 해가지고 에어리어를 프리미티브 에어리어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0.4943331이라고 에어리어가 나오죠? 에어리어가 그 나오고 그러면 이걸 다 모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프리미티브의 에어리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스피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큰 조각은 이렇게 나올 거고 가장 작은 조각은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조각, 가장 큰 스피어가 차지하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기서 가장 큰 조각이 뭔지를 아니까 여기 보면 여기 에어리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포인트 랭글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내가 컬러 값을 아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CD에다가 CD는 1이라고 치자고. 1이면 화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집어넣으면 그냥 화이트겠지. 흰색이겠지. 근데 나는 다른 색을 집어넣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사실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뭘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어떻게 해볼까? 여기다가 일단은 랜덤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랜덤한 색깔을 지금 나는 컬러를 1이라고 했는데 랜덤한 색깔을 주려면 이 루프 여기 보면 모지라고 보이는 이 25라고 돼 있는 값을 어디선가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게 피스가 24니까 24번째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25번째 0부터 24니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이 블록 비긴에서 이제 create meta information을 딱 만들면 이 메타 인포메이션에 그 기록이 있어요. 이걸 딱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디테일에 보면 여기 있다고. 메타 데이터의 이터레이션 24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현재 이터레이션이 뭔지 보여주는 애예요. 현재 이터레이션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로 안 하고 attribute create로 해볼게요. 여기서 attribute create라고 cd라고 하고 벡터라고 할 텐데 플로트라고 하고 3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러면 이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디테일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디테일 포이치 메타 노드의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이라는 값에 0번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져오면 숫자가 24가 이렇게 나오죠. 독특한 넘버기 때문에 여기다가 랜덤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여기 컬러가 랜덤한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의 랜덤한 컬러가 나오겠죠. 대신 여기다가 이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약간
내가 옵셋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뭐 플러스 10 여기다가 플러스 100 데이터를 옵셋하면 뭐 이런 색깔이 나오기도 하겠죠. 0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잘못했어요. 랜덤에서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지. 플러스 10 안에다가 넣어야죠. 이 가로 안에다가 플러스 100 옵셋을 하면 이런 식으로 랜덤한 컬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뭘 사용한 거냐면 이거를 사용한 거예요. 이 랜덤 이터레이션을 값을.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값은 이 포이치 루프가 돌 때마다 생긴 유니크한 값이니까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24까지 다 해서 25번 이 루프를 도는 거거든요. 각각의 루프가 돌 때 숫자가 다르다는 거를 착안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 이 에어리어 값 이건 솔직히 내가 아까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활용해 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굳이 이 예제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루프를 돌려 가지고 할 때 그 디테일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우리 사진 찍으면 엑시프 데이터가 저장되잖아요. 사진 찍으면 카메라 렌즈 정보 어디서 찍었는지 GPS 값 뭐 그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이미지 파일 쓸 때 헤더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 메타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디테일에 적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문하는 거에 답이 됐어요? 방금?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요. 다들 되게 심각하게 보여.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내가 솔직히 디테일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 하고 아까 버텍스 설명하는 그거 하면서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넓게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할 때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눈이나 그런 게 생길 거거든요. 내가 뭘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때 이제 후디니 사이트 가서 오픈 클래스 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해요. 지금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수업하면서 한 번도 질문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걸 못 봤는데 그거는 몰라서 질문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를 때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물어보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안 물어본다는 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 웃는 친구들은 공감을 한다는 거. 공감을 하니까 뭐 그러겠지. 자, 그러면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보면 이 애 같은 경우는 아까 exploded view라고 이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여기에는 현재 이 스피어는 노말이 없거든요. 이 원래 노말 데이터는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데 노말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노말은 렌더링 할 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서페이스가 위에 있나, 위를 바라보고 있나, 아래를 바라보고 있나.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카메라하고 위치, 그리고 빛과의 위치를 통해서 그 곡면, 그러니까 면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정의하는 거라서 되게 노말이라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스피어를 만들면 얘는 버텍스에도 노말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렌더러가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노말을 만들어준다고. 뷰포트에 저게 보이는 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 계산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데이터는 없어. 노말이라는 거 없잖아요. 어트리뷰트가. 근데 노말이란 노드를 비로소 연결을 하면 얘는 노말이 버텍스 어트리뷰트에 노말이라는 게 생긴다고. 물론 이제 add normal to vertex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거지만 포인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어트리뷰트가 생겨요. 이렇게 노말이. 그러면 AI 한번 비교해 볼까? 얘도 없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하면 생기겠죠? 근데 삐뚤삐뚤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의 노말이 있어야지 매끄럽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노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ttribute transfer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어트리뷰트를 여기다가 트랜스퍼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됐죠. 이런 경우도 있다. 어트리뷰트를 다른 데서 트랜스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노말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쪼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렌더링하면 되게 크랙이 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예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가 그대로 여기 전달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애가 쪼개진 애는 이제 이 노말이 있는 게 더 좋다고요. 이렇게 그래야지 더 입체감이 있는 거지. 노말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 노말하고 애 노말하고 블렌드를. 포인트 밥 말하자면 애는 962, 지금 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import point attribute 해가지고 second import에 노말을 노하고 mix bias하고 얘하고 애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쪼개진다고 칩시다. 이게 1부터 24프레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쪼개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노말이 이거야 된다고. 근데 얘가 쪼개지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고. 노말이 이렇게.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얘도 스무트 해가지고 1프레임에서 한 6프레임까지. 그러면 딱 붙어있을 때는 딱 이렇게 보이다가 애가 6프레임까지 가면 쫙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노말이 쫙 벌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쪼개지면서 그 입체감이 딱 산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딱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어 이 경우에 딱 이렇게 있다가 2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이 쪼개질 때 확실하게 탁 입체감이 산다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저기 노마를 트랜스퍼 하기도 하고 블렌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포인트 밥이 아니라 이제 얘는 이제 벌텍스 BERT 벌텍스 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밥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아까 그 백스 익스프레션은 비주얼리 그러니까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식으로 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두 개의 벡터를 블렌드 시킨 거예요. 그것도 시켰는데 이건 포인트 밥이고 얘는 버텍스 밥인데 이 버텍스 어트리뷰트도 이렇게 블렌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본만 알면. 자, 이거를 설명한 건 뭐냐면 이게 어트리뷰트를 트랜스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가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얘하고 얘는 포인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 익스플로디드 뷰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제 후디니에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감을 잡고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 된 게 이제 후디니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후디니 더 공부할 때 어트리뷰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 계기로 해서 개념을 잡았기를 이렇게 바라고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추가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오픈 클래스에다가 화면 캡처가 필요하면 캡처를 해서 올리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올려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에 특별하게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아무거나 해봐 좀. 들리시나요? 들려요. 저 포인트밥 노드 안쪽에 다시 한 번만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여기서 믹스랑 임포트 포인트 쪽에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버텍스 노말이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두 번째 프레임부터 딱 쪼개져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트랜스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아서 그 임포트 포인트 노드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인풋 포인트는 이제 세컨 인풋의 노멀을 가져왔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릭스에다가는 바이어스를 프롬프트 해가지고 바이어스가 달라지는. 바이어스도 익스프레션을 줬고요. 대신 더 짧게. 네. 네.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비주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 본 노드여가지고 좀 근데 신기해가지고. 처음 보는 노드인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블렌드 시켰다 노말을. 네, 알겠습니다. 왜 노말은 포지션 위치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제 쪼개지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거 렌더링 할 때 내가 아까 이 포인트 렌더 쓰면 안 되고 그거 써야 된다고 했죠. 이게 노말 할 때 이 벌텍스로 해야 된다. 이 벌텍스 노말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포인트로 썼어요. 비주얼하게 보여주려고. 왜냐면 이것도 100%이 정도로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약간 보이잖아 이게. 여기 보면 약간 보이잖아요. 깨진 것처럼. 약간. 원래 완벽하게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데 내가 포인트 노멀을 써서 그래요. 포인트 노멀을 쓰면 안 되고. 아니면 저기 1프레임 렌더링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2프레임 렌더링 할 때는 이제 L을 쓰고 아까 L을 쓰고 뭐 그래도 되죠. 딱 쪼개진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짝금. 왜 이렇게 해버리니까 딱 이렇게 진짜 90도 이렇게 그러니까 경사가 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경사가 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라운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면 딱 각이 보이지만 이걸 약간 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꺾이죠. 이렇게 노말 때문에. 자, 오늘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